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수화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대한민국 자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버닝썬 사태 이후에 엔터주들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한번 언급드리면서 옥석 가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버닝썬 사태가 뭐냐,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폭행 사건 등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서 마약 유통을 하는 게 아니냐, 물뽕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뭐 성매매라던가 뭐 등등, 뭐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등, 몰카 같은 거요. 동영상 촬영은 몰카 등 무언가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조사 중입니다. 뭐 이 사건에 대해서 파고들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버닝썬에 뭐 공동 대표 중 이제 승리 씨가 있죠. 빅뱅의 대표는 빅뱅의 승리 씨다. 공동 대표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공동 대표는 빅뱅의 승리 씨다. 자기는 뭐 명의만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모든 수사는 이제 당연히 뭐 경찰 검찰 이쪽 분들이 전문가시니까 맡기는 게 맞겠죠.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주식은 로로쌤에게.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빅뱅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좋으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빅뱅 소속 중에서 지드래곤, 뭐 가장 인기가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 중 하나인 지드래곤 씨께서 이제 군대 문제가 좀 불거졌죠. 계속 이제 자꾸 병원에 계속 오래 나가 있었고 자꾸 조기 전역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 문제가 불거졌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빅뱅 멤버들 중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건 태양이라는 멤버 한 명 빼고, 태양씨라는 멤버 한 분 빼고는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빅뱅이 해체되는 거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승리씨가 이제 계약 해지를 했죠. 그러니까 빅뱅 완전체는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로 나올지 뭐 아니면 프로젝트로 나올지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빅뱅 완전체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YG는 아직도 보면은 빅뱅 한 그룹 나오는 게 가장 파괴력이 큰 기업이에요. 뭐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그룹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YG 엔터는 상승 동력, 성장 동력, 캐시카우 하나를 잃었다. 그나마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아주 강력하게 떠올라서 다행인 정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가 좀 잘해주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YG 엔터 보시면은 기존에 제가 YG 엔터 2월 중순쯤에 요쯤에서 말씀드릴 때도 YG 엔터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라면은 투자 의견에서 이 종목을 매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지금 그렇게 뭐 썩 아름다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자체가 YG로 인해서 모든
사건이 발단이 시작됐다. YG 소속인 이제 승리 씨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제가 올린 게 3월 19일인가요? 3월 19일 정도에 올려드렸는데 3월 19일 새벽이니까 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아예 34,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4,000원까지 오더라도 저는 사실 매매하고 싶지는 않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YG를 매매할 바에 노이즈가 있는, 이게 주범이잖아요. 지금 나와있는 엔터주를 누르고 있는 주범이다. YG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나마 34,000원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양봉을 뽑아서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38,000원 정도까지는 뭐 1차 반등 목표치인데 여기까지 해준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주주분들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8,000원을 돌파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혹시 주주분들은 보유하신 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주주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38,00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돌파하면은 한 42,000원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렇게 올라오면은 한 번 정도는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나는 조금이라도 회복되면은 짧아도 좋으니까 요 구간에서라도 정리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요 구간 45,000원, 조금 더 버티겠다면 1,500원 정도 더 위에 있는 42,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1,500원 에서 42,000원 정도까지. 조건은 38,000원 요 구간을 돌파한다는 전제 하에 이 가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라면은 반등시 무조건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노이즈의 중심이 있는 종목은. 과거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 미쳤다. 그래서 SM이 이 엔터주 영향력이 YG 영향력이 끼치고 있을 때 실적 파동까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장대운봉이 나오면서 여기에 매물 부담을 크게 쏟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SM도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SM 자체는, 기업 자체는 뭐 좋은 기업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엑소라던가 걸그룹 레드벨벳이라던가 뭐 등등등등 해서 계속 좋은 활동을 잘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이그룹 이제 걸그룹 하나씩 든 거예요. 좋은 활동을 보이고 있어요. 인기도 충분히 있고 괜찮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엔터주 자체에 노이즈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SM은 실적 노이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썩 그렇게 땡기진 않는다. 그나마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준 게 다행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일 시급한 게 내일 지금 41,100원이잖아요. 내일 이 위에 내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갭 상승이 나와서 장대 한봉을 하나 이렇게 뽑아주는 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내일 만약에 요거 맞고 또 밀리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하게 돼요. 이 구간에서 또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38,000원 전후 이 구간까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밀리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은 최소한의 반등이라도 조금 나와서 이 구간이라도 좀 맞춰줘야 돼요. 여기 한 42,000원 부근이라도 최소한 올라와 주고 이 위쪽에서 박스권을 그려야 돼요. 박스권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4만원 위에서 4만원에서 42,000원 요 정도라도 더 위까지 해주면 좋고요. 이만큼 해주면 더 좋은데 가능성 있는 거 이제 소박하게 보자고요. 42,000원이라도 해서 이 위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거야. 네, 아시겠죠?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요 분홍색 선인 21선 기울기가 밑으로 쭉 꺼져 있는데 여기 4만원 밑에서 4만원 밑에서 기울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순간 이때부터 SM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해야. 이 밑에 있으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요거만 참고로 알고 계세요. 내일 조금이라도 올라서 양봉을 뽑아줘야지 이 종목은 좋다. 갭이 조금이라도 나오고 양봉이면은 금상첨화다. 그러면 SM도 저점 매수를 고려해볼 정도는 된다. 제 취향은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차라리 이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으면 3대 기획사 중에 YG엔터가 하나 남았는데 이 종목을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을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죠. YG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주가 자체가 좀 다르다. YG랑 SM이랑은 지금 노이즈가 있잖아요. YG는 이제 버닝썬 사태의 주범이다. SM은 이 대형 3대 기획사좀 원래 제일 먼저 잘 나갔었는데 이놈이 이제는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네? 이런 우려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둘 다 노이즈가 있죠. 큰 노이즈는 YG가 갖고 있고 적당한 노이즈를 SM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JYP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인그룹 중에서 신인걸그룹 중에서 뭐 있지라는 걸그룹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거기에 트와이스가 여전히 아시아에서 뭐 가장 잘 나가는 걸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건재한 언니 그룹 사이에서 동생 그룹이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투트랙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히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걸그룹 정성시대란 말이에요.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과거에 이렇게 걸그룹들이 이렇게 인기를 다 끌고 시장을 주도하고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걸그룹 사상 뭐 최고의 전성시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 인기 기업, 아시아에서 뭐 최고의 별이라고 하시는 트와이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가장 인기 있는 뭐 있지라는 두 걸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차라리 저 YG나 SM에 관심 갖는 분들은 방향을 돌려서 JYP를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드렸었죠. 그리고 JYP는 보시다시피 말씀드린 위치에서도 이만큼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28,000원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 32,000원까지. 그리고 오늘 거래량 실어서 이 구간에 약간의 매물이 있는 이 31,500원 이 구간을 넘어가 줬다. 의미를 계속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렇게 해서 이제 투자 의견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노이즈가 있는 업황에 노이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나는 주가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야 돼요. 굳이 엔터주를 하겠다면 엔터주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분간 노이즈가 있으니까. 하겠다라고 하면은 노이즈가 없는 기업 혹은 노이즈를 상쇄시킬 만큼 호재가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대표적인 3대 엔터 말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SMCNC가 이제 SM그룹의 이제 자회사죠. 그래서 SM 콘텐츠 기업인데 이 종목 자체는 재미가 없다. 근데 이 종목이랑 같이 이제 SK 쪽하고 이제 서로 주식을 수합해서 이제 2대 주주로 있죠. 그래서 SM이 아이리버를 갖고 있는데 차라리 아이리버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이리버 어때요?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뭐 방탄소년단도 관련돼 있고 해가지고 급등이 한번 나오죠. 이렇게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만원은 잘 못 넘어가요. 이 종목이 만원 위는 잘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9,900원 위, 그러니까 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9,900원 위는 잘 못 넘어가요. 그리고 한 8,700원 혹은 한 8,800원 요 정도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서는 얼마든지 박스권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주가 동향 한번 급등하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또 매수했다면은 또 매도 자리를 주는 거죠. 거기다가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좋은 거는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량을 붙여요. 여기 양봉에다가 거래량을 잘 실어줘요. 그러면은 추가 상승 동력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돌파를 안 하더라도 기다리면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쯤 나올 수 있나? 왜 이렇게 매수세가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아이리버가 움직이면 훨씬 좋죠. 바닥에 있지 않잖아요. 다른 종목들 3대 기획사는 다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얘는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돌파하면 또 다른 새로운 시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DPC까지 딱 이렇게 깔끔하게 언급드렸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방탄소년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주 요런 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요만큼 올라와 있어서 이 종목은 조금 쉬어야 됩니다. 당장 이렇게 매매를 강하게 할 수는 없고 조금 쉬어야 되는데 기존부터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DP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 7,500원 위에서부터 이렇게 7,500원 위에서 딱 지지선을 만들고 그 위에 8,200원 부근에서 돌파를 못하면서 요 구간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이 구간에. 그러면은 한 7,5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매수가 되는 거고, 종목은 매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위쪽으로 붙어가면은 매도를 하거나 오늘처럼 이제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조금 붙였죠. 요렇게 되면은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조금 지켜볼 수는 있겠죠.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돌파 시도가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지켜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돌파 하나마나 지켜보고 만약에 돌파에 실패하면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돌파라는 거는 종가 기준으로 돌파에 실패하면은 매도. 그리고 장중에도 돌파에 실패하고 밀린다 하면은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종가에 전량 매도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좀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가 좋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 예상하는 게 50%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고 하려고 해도 시장을 분석해드리고 해도 돌발 변수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게 50%고 그리고 대응이 50%입니다. 대응하는 거. 대응이 50%.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예상하는 시나리오들을 무조건 급등이야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좋죠. 좋은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도 있으니까 예상 50% 대응 50%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은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할 줄 아셔야 된다. 만약에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예상은 별로 의미 없고 대응이 더 중요하다. 대응이 뭐 70%다 80%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덜 해서 그냥 예상 안 하시는 분이죠. 예상을 못 하는 거죠. 앞으로 기업 주가에 대해서 그리고 뭐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대응만 중요하다. 대응이 뭐 70% 80%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제 기준에선 그래요. 그분은 공부를 잘 안 하시나? 예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냐면 좋은 종목 들어가는 거랑 지금 SM 들어가 계시는 분하고 아이리버나 DPC 들어가 계신 분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응? SM하고 JYP 들어가 있는 분도 마음가짐이 다를 거고 예상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선생님 어떤 종목이 좋은가 계속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도 50%, 대응 그리고 또 반대로 예상이 뭐 7, 80% 되고 대응이 20, 30%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투자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아시겠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이 내 원칙에 맞는지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인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돌발악재가 나왔을 경우 예를 들면 이 버닝썬 사태가 나왔다고 쳐요. 혹은 SM의 뭐 실적 예상보다 하위한 게 나왔다고 쳐요. 버닝썬 같은 경우는 돌발악재가 나왔는데 이거는 빅뱅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것 같아. 심지어 지드래곤까지도 문제가 생겼네. 내가 빅뱅 팬이지만 이거는 주가에는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럴 때는 뭐 그 다음에 뭐 SM 같은 경우는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왔다. 그런데 뭐 다음 실적은 괜찮겠지. 뭐 내가 SM은 믿고 가는 기업이고 내가 엑소요 팬이고 혹은 레드벨벳 팬이고 하니까 난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엔터주 쪽도 좀 풀리지 않을까 규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타당하게 생각을 해서 보유를 해서 좀 버티기를 가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타당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타당하게. 그리고 나 혼자 타당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거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도 타당하게끔. 내가 지금 보유자라서 일부러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고집 부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이런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충분히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만의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좀 객관적으로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되면은 보유하는 게 맞는 거죠. 노이즈가 있어도 이거는 해소될 만한 노이즈다라고 생각하면 보유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종목을 고르고 혹은 매도하고 뭐 악재에 대응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간중간 이렇게 틈틈이 제가 꿀팁을 하나씩 알려드리는데 약속드린 대로 4월에는 이제 중순이 될지 하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최대한 빠르게 교육 강좌를 한 편 한 편 올리도록 할게요. 교육 강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썸네일 보시면은 이슈라던가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는 이렇게 노란색 바탕이 나오고 시황 같은 경우는 장중에 나오는 건 파랑색. 요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시황은 장중은 파랑. 그리고 이제 퇴근길 시황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좀 더 총체적으로 봐드리니까 퇴근길 시황은 배경이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요 노란색 종목이나 이슈, 뭐 질문 같은 경우는 노란색.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하면 또 초록색 아니겠습니까? 녹색이나 뭐 연두색 같은 좀 편안한 색으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 요 뒤에 있는 썸네일 보고 구분하시면 되고 뒤에 제가 카테고리 나눠 놓을 거예요. 재생 목록을. 그러니까 재생 목록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분해서 보는 방법. 나는 시황이 중요하니까 시황만 볼래 하시는 분들은 파랑하고 검정. 난 이슈만 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랑. 난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난 주식 잘 몰라. 지금 주식을 하지만. 혹은 앞으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녹색을 먼저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저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달기 이제 불편하신 분들, 뭐 타이핑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숫자 3을 눌러주시면은 이 분께서 구독자분께서 잘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힘을 많이 받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